자, 저번 시간에 그래서 상품을 올려보셨는데요. 상품은 여기 우리 몰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아마 요 밑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저 밑에인 어떤 상품 있는 부분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 검정콩을 클릭해 보시면은 저번에 이제 올리셨던 상품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조회를 하실 때는요. 상품 관리 메뉴에 상품 조회 수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등록해 놓은 상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상품들이 올려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상품이 지금 상세 설명이 어떠한지, 그리고 상품 번호가 어떻게 떠 있는지, 그리고 할인가는 얼마에 올려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상품을 내가 등록한 내용을 수정하시고자 할 때는 여기 수정이라는 버튼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등록해놨던 상품을 일부 내가 다르게 고쳐야 될 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격을 보니까 100만 원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 내가 110만 원으로 올리고 싶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수정을 하시면 돼요. 또는 내가 만약에 이 제목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아까 500g, 뭐 1kg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치수를 치수라기보다는 중량을 집어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중량을 더 집어넣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더 추가하시는 거는 가능하시겠죠. 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수정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다 넣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할 걸 다 수정했다. 라고 한다면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품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스토어 상품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제가 가격대를 고쳐놓은 대로 수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게 상품 조회 및 수정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창은 제가 잠시 닫고요. 상품 조회 수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상품을 지금 500g짜리 상품 하나 올렸는데요. 이 상품이 비슷한 상품이 하나 또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서식을 또 우리가 상품 등록으로 가서 등록하기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복사 등록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원래 내용이 그대로 있으면서 수정할 부분들만 수정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까 여기 검정콩을 파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내가 1kg짜리를 팔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내용 바뀌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1kg니까 금액 달라질 테고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이나 대표 이미지 아마 조금 다른 거 쓰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복사 등록을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관리로 가서 보면은 여기 하나 더 생겨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을 내가 복사해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상품을 팔고 있다가 좀 지금 잠깐 내려놓고 싶어요. 그럼 판매 변경해서 판매 중지를 해서 멈춰 놓거나 전시 변경해서 전시 중지를 해 놓으면 되겠죠? 전시 중지는 전시되어 있는 걸 중지하는 거고요. 판매 변경이라는 거는 아예 판매를 지금 중지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내가 판매 중지로 해 놓았다 라고 한다면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 중지가 됐으니까 제가 한번 이 몰에 올려져 있는 상품을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상품은 판매 중지된 상품입니다.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을 우리가 판매 중지를 할 때는 중지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시 띄우고 싶으면 다시 판매 중으로 바꾸시면 돼요. 판매 중으로 판매 상태가 바뀌었고 그 경우는 이제 또 제대로 뜨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매 중지나 전시 변경에 대해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즉시 할인을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전시 중지형? 전시가 중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스마트 스토어의 채널의 전시만 변경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판매는 가능한 건데 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 채널에서 전시되어 있는 거를 말고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판매를 할 수는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전시로 그러면 했을 요거는 그쵸? 저희 아까 전에 눌렀을 때 페이지가 이렇게 똑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시 중지 상태거든요. 네. 살 수 있는 거 보여요? 그 남들이 들어왔을 때 보여요, 똑같이? 일단 1kg짜리가 전시가 중지됐으니까 가려져서 안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링크를 주고 사는 경우는 살 수가 있죠. 왜냐면 판매는 하니까. 스토어에서 보통 보다 네. 보면은 솔드아웃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는 솔드아웃은요, 재고가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시는 계속 전시 중이라고 하고, 그래요. 재고를 없애볼게요. 재고가 아까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재고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었죠. 재고가 없어요. 품절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품절 상태가 되잖아요. 상품이 나오지만은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품이라 뜨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요. 네. 계절 상품인데요. 네네. 여름에 팔고 다시 내년 여름에 팔아야 되는데 네. 리뷰가 쌓였어요. 네. 그럼 그게 내년에 다시 이거를 전시 중지했다가 다시 오픈하면 똑같이 리뷰가 딸려오나요? 그쵸. 그걸 지우는 것보다 그걸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전시 중지 말고 아까 전에 뭐 판매 중지를 해놓든 전시 중지를 해놓든. 똑같이 그 리뷰가 딸려오나요? 네, 지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올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뷰가 딸려오죠. 그러면은 판매 네. 중지하고 전시 변경하고 했을 때요. 네. 그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의 정책상 네. 차이가 있나요? 음, 점수 받는 게? 점수랑은 크게 상관은 없고요. 판매 중지는 진짜 판매 중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전시 중지는 전시가 안 돼 있으니까 물론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고객은 살 수가 없겠죠. 왜냐면 전시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은 살 수가 있겠죠. 네, 전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파는 상품이 이런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즉시 할인을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만약 이 상품을 즉시 할인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제가 10,000원 할인한다고 했는데 어느 그 기간 동안에 뭐 조금 더 할인해서 뭐 15,000원을 할인을 해준다든지 내가 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세일로 해가지고 그 기간으로 설정해서 즉시 할인을 해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만 할인이 될 테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겠죠. 판매가 또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얘네가 만약에 가격이 1,000원씩 올랐어요. 그럼 판매가를 내가 판매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을 인상을 하겠다 해서 변경하면 1,000원씩 인상된 가격으로 변경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쉽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판매 기간은 보통은 우리가 따로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따로 아마 변경을 하실 일은 없을 거다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내가 얘네들을 판매 기간을 며칠로 설정하겠다. 그럼 그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배송 변경을 해서 배송 정보를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상품 목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바꾸시는 게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여기 상세 설명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수정만 따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매번 이제 상품 등록에 가서 매번 등록하시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품들의 경우는 복사 등록하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상품 조회 수정이라는 메뉴예요. 자, 상품 일괄 등록은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일 텐데 일단은 들어가서 보여드리자면 얘네는 이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 엑셀 양식에 채워서 등록하는 형식이에요. 한번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이런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되는 일괄 등록 양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 위쪽에 보시면 필수사항과 비필수사항이 있죠. 이 필수사항에 대한 카테고리 내용들을 채워가지고 한꺼번에 등록하는 게 일괄 등록이라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채울 것들이 많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하시기는 좀 수월하시진 않으실 것 같고요. 나중에 엑셀 조금 알면서 대량 등록을 하신다라고 하실 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도 그냥 올리시면 안 되고 이미지 같은 경우 엑셀 파일 내에 URL을 이용하거나 파일 업로드 전에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미지 업로드 하는 데가 있고 여기다 이미지를 추가해서 등록을 해놓은 후에 그거를 가지고 엑셀 파일에다가 파일명을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괄 등록이 굉장히 편하다라는 생각은 아마 들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렇죠. 카탈로그 가격 관리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카탈로그로 묶인 가격을 검색하는 건데요. 3개월 내에 묶인 건 없나 봐요. 1년 내에 묶인 것도 없네. 지금 제 상품 중에 카탈로그 묶여있는 상품이 아마 없는 모양이에요. 일단은 카탈로그로 변경이 돼서 묶여있는 상품의 경우 여기서 이제 확인해서 할인가나 판매가를 변경해서 내가 최저가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여러가지 예제 상품들 올려놓은 것 중에는 지금 카탈로그로 묶여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마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연관 상품 관리. 여기는 이제 상품을 더 올렸을 때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상품을 이렇게 올렸을 때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품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연관 상품을 걸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코디 상품으로 예, 사진은 그냥 아무거나 넣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학생이 예를 들어 이거는 여기 거고 이거는 여기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살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게 바로 연관 상품의 코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달아놨던 건데요. 어떤 백팩 같은 거 올렸을 때 요거 미니 배터리를 실제 올렸더니 진짜 주문이 일어나가지고 내려버렸더니 지금 없네요. 어찌됐건 간에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상품들을 더 엮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엮는 경우는 개별 상품으로 보낼 때는 안 되고 묶음 상품으로 보내실 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도매국에서 상품 소싱을 하시면서 아마 연결해서 보낼 상품들을 묶어서 함께 사면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설명할게요. 상품을 사진을 올리다 보면은 사진 보관함이라는 곳을 볼 수가 있었죠. 요게 사진 보관함인데 스토어 같은 경우는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토어 멤버들에게 공유되는 사진 보관함을 바로 사진 보관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 업로드 시에는 파일 개수를 10개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여기다 넣어놓은 거는 사진 보관함에서 바로 업로드해서 넣을 수가 있어서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할 땐 좀 편리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혼자 운영하는 몰에서는 사진 보관함은 별로 쓸 일은 없습니다. 자, 배송 정보 관리라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배송 정보들을 묶음 그룹을 추가해서 더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송 정보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묶음 그룹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제주도서 상간 배송비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해 놓게 된다면 그때 이제 묶음 배송을 할 때 요 메뉴들 중에 고를 수가 있겠죠. 그게 배송 정보 관리에서 세팅하는 묶음 그룹 관리라고 합니다. 자, 템플릿 관리라는 메뉴도 있기는 한데요. 카테고리 템플릿이나 AS 템플릿, 이벤트 템플릿, 문의 템플릿에 대한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럼 문의 템플릿 같은 경우 사이즈 교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의할 때 어떤 내가 매번 답하기 싫은 것들, 이런 것들을 템플릿에다가 저장해 놓은 것들, 그런 것을 이제 템플릿 관리에다가 모아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는 매번 우리가 타이핑해서 적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게 템플릿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템플릿 관리가 Q&A를 제가 상품이 10개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그 Q&A를 여기다가 다 해서 넣어놓으면은 제가 상품 올릴 때마다 여기서 끌어와서 이렇게 Q&A에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세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카테고리 템플릿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품 관리할 때 카테고리 등록하는 부분에서 템플릿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로 등록하는 메뉴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AS 템플릿 같은 경우도 AS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그 문의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해줄 때 그런 때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상품 정보고시 같은 경우도 상품 등록할 때 템플릿에다 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들어가서 템플릿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템플릿인데 사실은 그다지 쓸모는 없어요. 네,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만 소개하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문의 템플릿 정도는 가끔 쓸까요? 가끔 이제 네, 상품 조회 수정에서 다 가능한 거를 그냥 다 모아온 거죠? 그냥 그 네, 카테고리를? 우리가 상품 조회 수정했을 때요. 상품 조회 수정이란다. 어쨌든 상품을 등록할 때요. 예를 들어서 좀 밑에 보면은 요쯤이었을 거예요. 상품 정보 제공 곳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막 설정을 했었죠. 근데 매번 이렇게 설정하기 싫으면 여기다 템플릿을 추가해 놓으면 다음번에 여기서 불러다가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상품마다 똑같다면은 만들어 놓으면 편할 거고, 아니면 어차피 여기 상품 상세 참조해버리면 편하니까 그렇게까지 쓸모가 있다라고는 하기가 좀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요런 데 쓰는 거예요. 아까 배송 같은 경우도 어디 보자. 배송 부분이 배송. 자, 여기 배송 관련해서 보면은 묶음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배송비 묶음 그룹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저번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거 중에 선택해 가지고 바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정도 역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 관리 같은 경우는 공지를 등록할 때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 공지나 리뷰 이벤트, 배송 지원 공지가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런 공지를 우리가 올려서 띄우게 된다면 상품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이거 공지예요. 제가 올려놨던 공지인데 이런 식으로 공지를 띄워서 상세 페이지보다 위쪽에 뜨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팝업 공지로도 띄울 수가 있는데요. 어떤 뭐 배송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있죠. 예를 들어 5월달 같은 경우 가정의 달이다 보니 배송이 좀 늦어지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배송 공지를 띄우기도 하고, 특별히 그런 이슈가 없을 때는 리뷰 이벤트 같은 걸 띄워서 올리기도 하는 그런 창을 바로 팝업 공지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것도 그냥 간단히 말하면 미리 캠퍼스 저번에 배우셨었잖아요. 그런 걸로 제작해서 넣으시면 되셔서 어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구독 관리라는 부분에서는요. 구독 현황에 대한 건데, 구독이라는 게 뭐냐면 가끔 이제 물 같은 경우요. 물이나 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키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구독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거고, 물 같은 경우, 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독을 해서 보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구독 관리라는 것을 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품 등록할 때 사업자인 경우에 이제 구독 상품을 진행해서 걸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으시니까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상품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134페이지에 있는 상품 발주, 발송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대시보드 창을 잠시 보자면 여기에서 주문 배송과 배송 준비, 클레임 정산, 그리고 구매 확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몰이 실제로 운영하는 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혹 배송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배송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취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배송 또 주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배송을 해주기로 해서 그냥 배송을 했는데요. 실제 주문이 들어오면 신규 주문에 요 건 보이죠? 여기에 주문이 생겨서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신규 주문 0건이라 돼 있지만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실제 이거는 판매 관리 부분에 발주 발송 관리 쪽으로 넘어가지기도 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발주 주문 확인 발송 관리로 넘어와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실제 주문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쪽에 신규 주문에 한 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주문에 대한 정보가 이 밑에 쫙 들어오게 돼요. 그 주문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옆에서 주문 목록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문을 넣게 된다면 실제 운송장 번호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택배사는 내가 어디로 보낼 건지 그리고 택배를 보낸 송장 번호를 적어준 후에 발송 처리를 해주시면은 실제 주문이 넘어가면서 배송 현황 관리로 넘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절차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니까 주문에 대해 발주 절차가 매우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읽어보시자면 일반 상품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송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주문 알림이 들어옵니다. 오늘 그걸 좀 설정을 먼저 해놓긴 할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주문 알림이 오고 그럼 스토어에 가셔서 일단은 우리가 바로 그 주문에 대해서 발송을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발송을 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에서 택배를 보낸 송장 번호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탁 판매를 하는 거라면 도매매나 도매국 등의 위탁몰에서 상품을 우리가 주문을 하고 조금 기다리면 그 판매자가 발송을 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송장 번호 그리고 택배사를 보내올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 와서 택배사와 송장 번호를 적어서 발주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3영업일 안에 발송 처리를 안 하면 우리한테 페널티가 부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발송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단에 보시면 발송 지연 처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3영업일 안에 발송 처리 안 한다면 페널티가 부과가 되는 건데 한 번에 안에서는 그러니까 한 주문에 한 번에 대해서는 발송 지연을 할 수는 있어요. 1회만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발송 지연은 언제까지 되냐면 최대 3개월까지 돼요. 그래서 발송 지연을 해서 배송 가능한 기간을 설정해 주면은 고객한테 이 발송 지연이 됐다라고 이렇게 가면서 언제 안에 발송이 된다라는 기한이 오게 됩니다.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고요. 1회만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고 택배 이외에 등기나 소포, 퀵서비스 등의 어떤 주문도 주문 목록에서 배송 입력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발주 관리, 발송 관리 부분이에요. 환불됐을 때도 발송 처리 지연되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환불됐을 때도 발송 처리 지연이라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교환 반품이 들어왔을 때도 교환 반품이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다시 네. 또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안 돼요? 그때랑 발송이 크게 상관이 있나요? 교환 반품은 요 밑에 보시면은 교환 반품 관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초 주문에 대해서 발송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요 위쪽에 매뉴얼 다운로드와 1대1로 배우는 꿀팁 동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주문이 들어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싶으시면은 발주 발송 배송 현황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은 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발주 발송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화면 상단에 신규 주문 항목의 건수가 표기되고 오늘 출발하는 상품일 경우 오늘 출발 항목의 건수가 표기되는데요. 해당 건수를 클릭하거나 판매 관리 메뉴안 발주 발송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발주 발송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신규 주문을 클릭하면
발송 처리가 되지 않은 이런 주문건들을 식으로 확인할 주문이 수 들어온 게 있는데요. 보이고, 발송 처리를 진행할 주문건을 선택하고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선택건 적용을 클릭한 뒤 목록 상단 또는 하단에 발송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건의 발송 처리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발송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까지 확인하면 발송 처리가 완료됩니다. 해서 발송하시는 절차는 발송 그렇게 처리가 어려운 거는 완료된 없어요. 주문건은 판매 관리 메뉴안 배송 현황 배송 관리에서 현황에서 조회할 수 확인할 있습니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일괄 발송 처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발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주문이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던 택배사 그 송장 번호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발송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송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배송 현황입니다. 실제로 고객한테도 송장 번호를 전달을 해준 거기 때문에 고객도 배송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엊그저께 안 그래도 신발 한 개가 나가서 그냥 배송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지금 배송 중인 상품 한 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이 이렇게 배송 추적을 해보면 군포에 가 있대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배송 중이구나, 언제 도착 예정이구나, 이런 것들을 대략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고객한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자 한다면 톡톡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어차피 전화번호 남겨져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상품 주문 번호를 눌러보면 어떤 주문이 들어와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주문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고객이 이름이 아마 이때 인섭 분이 고객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고객이 중간에 전화가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구매자 명이나 수취인 명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거나 했을 때 그 고객의 상품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느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므로 배송 현황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배송은 발송 처리 이후에 배송 중이고 배송 완료된 주문건을 조회를 한다든지 2단계에서 직접 반품이나 교환 처리를 접수할 수 있는 메뉴가 되는데요. 내가 이거 송장을 잘못 보냈어요. 그럼 여기서 송장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판매자 직접 반품으로 반품 처리를 하거나 교환 처리를 하는 게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고객이 이제 받았다라고 본다면 이 고객이 받고 나서 구매 확정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구매 확정 내역입니다. 관련된 부분이 없네요. 일단은 그냥 설명만 좀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구매 확정이 완료된 주문건을 확인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동 구매 확정의 기준이 되는 거는 배송 완료 여부나 상품 속성에 따라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배송 추적이 가능해서 배송 완료가 된 주문이다 라고 한다면 자동 구매 확정은 배송 완료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 이때 구매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8일 동안 내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팔았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구매 확정하면 그 다음날 1일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1일 정산일을 거쳐서 발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객이 배송에 구매 확정을 안 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배송 완료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 우리는 이게 구매 확정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9일째 되는 날 정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그래도 추적이 돼서 배송 완료가 된 주문이잖아요. 근데 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 배송의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 경우 고객이 구매 확정을 안 해주면 발송 처리일로부터 28일째 되는 날 자동 구매가 돼요. 근데 게다가 출고지가 해외 주소다. 이럴 때는 발송 처리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구매 확정이 돼요. 내 돈이 엄청 많이 묶여있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매 확정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구매 확정 이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1영업일에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매 확정 건이 확인이 되고 혹시 구매 확정 후에 취소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구매 확정 후 취소 처리를 해주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쇼핑몰들마다 이제 구매 확정을 하면 취소를 안 해준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근데 뭐 그렇게 발생이 될 것 같진 않다. 일단은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매를 해놓고 그래도 구매 확정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악플을 적어 놓는 거예요. 자기 이제 상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면 막 별점 1점 주고 막 이렇게 악플을 써요. 그럼 차라리 그거는 취소 처리를 해주시는 게 낫죠? 그럼 취소 처리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그 구매했던 내역이 없어지니까 그 리뷰가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그죠? 네,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자, 취소 관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매자가 요청한 취소 주문건이 있을 때 여기서 완료나 거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송 전에 주문건을 취소하고자 한다 그랬을 땐 발주 발송 관리에서 취소 처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구매 확정이 완료된 주문건을 취소할 때는 아까 구매 확정 내역에서 취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 취소 요청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 요청에 대해서 체크하고 취소 승인 처리를 해주면 취소가 돼서 고객한테 환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반품의 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매자가 요청한 반품 주문건에 대해서 완료나 거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께서 직접 반품 접수를 하고자 한다 했을 땐 배송 현황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품 요청 사유가 구매자 귀책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반품 배송비가 자동으로 청구가 되게 돼요. 그리고 판매자 귀책일 때는 우리가 물게 되는 거니까 청구가 안 되겠죠. 근데 이것도 반품에 들어왔는데 반품 처리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게 된다면 수거 완료 후 3영업일 이내 반품 처리가 안 됐을 때 페널티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교환 관리. 이건 이제 교환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처리하는 메뉴예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교환을 재배송 처리하거나 교환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거나 반품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 방해 고객들이 있어요. 간혹 들어서 우리 상품을 샀는데 반복적으로 구매 의사 없이 취소하시는 그런 방해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구매자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블랙리스트로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판매자님의 모든 채널에 상품 구매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에 이렇게 넣어놓을 수가 있고, 만약에 방해 고객의 경우 해제를 원한다면 해제하기 위해서 리스트에서 삭제해서 다시 구매하게끔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방해 고객을 네. 등록을 하게 되면요.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에 아니면 네이버 측에서 이렇게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제공해주는 서비스? 그런 거는 딱히 없고요. 여기서 이제 그 판매 방해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좀 악의적으로 내 상품을 샀다가 취소하고 이런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블랙 컨슈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영업 방해를 한다든지 뭔가의 어떤 사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아이디를 집어넣어 놓게 된다면 그 사람이 우리 채널에서 상품을 못 사게 그렇게 막는 거예요. 네, 여기 적혀 있듯이 해지를 하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반품 안심 케어라고 하는 건데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반품 교환을 진행하는 경우에 구매자가 무료로 반품 교환을 받을 수 있게 보상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네이버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반품 안심 케어를 신청하겠다 하시면 신청하셔서 활용은 하실 수가 있겠죠. 왜 배송비 때문에 사실 부담을 갖고 내가 주문을 했는데 안 맞으면 어쩌지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가끔 마케팅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반품을 할 때, 그러니까 반품이나 교환에 대해선 무료로 배송을 해준다 라고 우리가 선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 반품 안심 케어를 활용하시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발주를 했고 배송이 일어나서 실제 이제 구매 확정을 했다 라고 한다면 1영업일 이후에 정산이 일어납니다.
이 정산에 대한 거는 정산관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요. 정산 내역을 보시면 일별로 또는 월별로 그 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뽑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관리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보니까 판매자님의 국세청 매출 등급이 일반 등급이라고 했을 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3.63%죠. 근데 보시면요. 영세자 영업자는 더 적어요.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제가 개인몰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의 그 매출 등급이 일반 등급이기 때문에 개인몰이 수수료를 더 떼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자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더 유리하죠. 자, 정산 예정일에 정산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고요. 항목별로 정산을 뽑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페이 주문관리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고 서비스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뽑아주는 항목별 정산 내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빠른 정산. 요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집화 처리 기준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였죠. 그래서 원래 아까 구매 확정이 일어나는 게 자동 구매 확정이 8영업일이 걸린다면서요. 그쵸? 그러면 그걸 기다려가지고 플러스 1일 후에 정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9일 넘게 이렇게 정산이 멈춰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집화 처리가 되면서 1영업일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정산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거를 좀 신청해서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무료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하시고 빠른 정산은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계정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다가 굉장히 잘 운영을 하셔서 얘네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라고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스토어를 또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그렇게 여러 개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라고 해도 이 빠른 정산은 각각의 스토어마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고 주문 그 승인 조건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당하시면은 여기 충족이라고 뜰 거예요. 근데 저는 해당되지 않죠. 그쵸? 네. 여기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은 저도 통신판매업 사업자 해가지고 실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매출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부가세 신고 내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신고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는 동영상으로 교육 내용들을 좀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부가세는 우리가 과세자료는 아닙니다.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간이 과세자 10%의 중 세금을 물어서 들어가는 게 이제 부가세예요. 가치가 부여되는 세를 부가세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가세에 대한 개념과 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세금계산서 조회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거냐면 네이버에서 우리한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메뉴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광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광고에 대해서 네이버에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거든요. 그런 거를 조회하는 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려면 돈을 채워 넣어야 되죠. 그게 바로 비즈월렛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월렛에 돈을 채워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간단하게 말하면 마케팅 메시지를 보낸다라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정산에 대해서 정산 과정들을 설명하는 정산 가이드니까 나중에 정산을 받으실 때 한번 눌러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 쇼핑을 연동하는 경우 이 정도 수수료가 나가요. 쇼핑 미노출 경우 이 정도 수수료가 나가요. 이런 설명들이 적혀 있는 란이에요. 우대 수수료 환급 내역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스타트 제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대 수수료율 소급 적용에 따라서 스타트 제로 수수료가 아니구나. 영세 중소 가맹점 등급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낮게 소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의 리뷰 관리에서는 문의 관리 부분에서 문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고객 문의를 이렇게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의 어떤 문의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볼 수 있죠. 요거 같은 경우 제가 보조 배터리를 올려놨었는데 이거 올려놓은 거를 제가 내리느라고 좀 배송 기간을 좀 길게 늘려서 넣었던 경우인데요. 원래 고객한테 취소를 해달라고 취소 요청을 하시는 경우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 고객한테 만약에 이 상품을 내가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면은 연락을 드려서 이게 이제 공급사의 어떤 부분 때문에 실제 배송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득해서 그분이 취소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만약에 이분의 말이 좀 잘 안 통하는 경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까 제가 발주할 때 기간을 3개월로 설정을 해서 발송 지원할 수가 있다 했었죠. 그렇게 해서 3개월로 늘렸더니 제풀에 지쳐서 취소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취소 관리 취소를 저희가 시킬 수는 있어요. 그냥 무작정 취소시킬 수는 있는데 페널티를 당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객한테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고객을 이해시키는 게. 그쵸? 근데 이 고객이 포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게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3개월로 좀 길게 잡았더니 자신이 이제 포기를 하시고 취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취소해드렸던 그런 경우였어요. 만약에 이거 진짜 악성으로요. 그래서 네. 감정이 상해서 그래 내가 3개월 뒤에 받겠다 했을 때 아, 그건 내가 취소 처리해야죠. 그냥 페널티 당할 생각하시고 취소 처리해야죠. 그 경우는. 근데 그게 한두 건은 괜찮은데 많이 쌓이다 보면 이게 페널티가 쌓여서 우리 그 스토어의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페널티를 당했다고 그게 영원히 페널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있으면 페널티 점수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하다가 어쨌든 고객 문의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변 완료한 거 전체를 이렇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상품을 제가 팔려고 올렸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없던 상품이라서 배송에 대해서 문의가 왔던 거를 답변을 해줬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학원에서 올린 상품이라 배송이 안 된다고 그렇게 문의를 했었던 그런 내용 보이죠? 해서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여기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리뷰 관리입니다. 만약에 고객이 이제 상품을 사고 리뷰를 달았다라고 한다면 리뷰를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리뷰에 대한 답글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정말로 좋은 리뷰가 달렸을 때 있죠. 사진도 되게 잘 찍고 그렇다면 그 리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을 해서 혜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혜택은 내가 충전해 놓은 돈에서 빠져나가겠죠. 그쵸? 혜택을 준다는 게 포인트. 고객한테 그렇죠. 왜냐면 되게 좋은 리뷰는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리뷰라면 베스트 리뷰로 선정을 해드리면서 예를 들어 적립금 얼마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베스트 좋죠. 리뷰로 선정을 하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스토어에 네. 댓글 달린 것 중에서 내가 좋은 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위에 올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베스트 이걸로 해서 내가 충전해서 이쪽한테 고객한테 혜택을 줘야지만 이게 리뷰를 올릴 수가 있는 거네요. 리뷰는 원래 달린 순서대로 올려지니까요. 원래 이렇게 달린 대로 되는 거고 이거는 베스트로 해서 고객한테 혜택을 줘야지만 그럼 베스트 리뷰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거고요. 자, 리뷰 이벤트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리뷰 이벤트를 등록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리뷰 이벤트를 등록해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의 이벤트 배너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벤트를 좀 더 적으려고 하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리뷰 이벤트를 걸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의 리뷰 관리까지 봤고요. 톡톡 상담하기 이 부분 좀 살짝 살펴볼게요. 톡톡 상담을 간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면은 진행 중인 상담과 그렇지 않은 상담들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네, 상담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학원 상담하고 같이 섞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톡톡 상담에서 내가 이제 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아까 이게 베리 큐트 써니 이거였죠? 테스트 상품이니까 실제 발송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 달았던 내용들 확인되는 거 보일 거예요. 근데 자주자주 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쇼핑 챗봇으로 달아주시는 것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스토어에서 누군가가 톡톡으로 문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배송일이나 인기상품 추천에 대한 글들이 알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챗봇으로 자동응답을 설정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안내 메시지 평균 배송일을 누군가가 눌렀을 때 평균 배송일은 뭐 상품 출고 2일에서 3일 사이에 배송이 됩니다라든지 어떤 메시지를 적어 놓게 된다면 챗봇에서 누군가가 이 평균 배송일을 눌렀을 때 그 내용이 나와서 보여지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노출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이게 끌 수도 있고요. 노출 순서를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순서가 나오게 그렇게 맞추는 것도 가능해요. 자, 톡톡 응대 분석인데요. 제가 얼마나 분석을 했나, 내가 얼마나 응대를 했나 이런 것들이 그냥 분석이 돼서 보이는 메뉴예요. 네,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판매 관리, 정산 관리, 문의 리뷰 관리, 톡톡 관리 여기까지 일단 쭉 설명을 드렸고요. 스토어 전시 관리에 대해서는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가 저번에 다뤘어요. 그쵸? 컴포넌트 관리랑 이런 것들을 보았으니까 여기 카테고리 관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볼게요. 자, 아직은 카테고리 관리가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테고리를 제가 그대로 전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제 스마트 스토어를 가보면 이렇게 중구난방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싱했을 테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카테고리를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전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테고리 이름을 내가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예를 들어 세면도구라는 데다가 뭐 어떤 상품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상품들이 여길 누르면 나오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전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면 깔끔해 보이죠? 좀 더. 그죠? 여기 카테고리에서 이 느낌표는 제가 카테고리 안에 상품을 넣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스토어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되게 깔끔해요. 나만의 카테고리 전시는 나중에 이제 소싱하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전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핑 스토리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경우들이 더 많다 보니 저도 사실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코디 마켓에서는 코디 추천을 해서 이렇게 연동 페이지로 이동하게 넣어놨죠. 약간 블로그 같은 느낌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별로 몰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이브 예고 메시지 같은 경우는 라이브 권한을 가진 스토어에서는 해당 스토어를 선택을 해서 라이브 예고 메시지를 올려주시는 게 가능해요. 그러고 그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 되는 거죠. 스토어 관리의 요거 노출 중 요거는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는 이제 클로버 MD의 전시 솔루션인데 이거는 이제 좀 유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로버 MD라는 게 뭐냐면 AI예요. AI가 좋아할 만한 상품을 추천하는 그런 메뉴인데요. 이거를 10일 동안 무료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일이 지나고 나서는 월 사용요금이 1,000원인데요.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똑똑한 AI 상품 추천 해가지고 이렇게 내 상품들을 고객한테 추천해주는 부분이라 달아서 쓰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료 서비스니까 고민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분들 추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출 관리에서는 기획전 관리랑 노출 서비스 관리가 있어요.
기획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한 50개 정도의 상품을, 그러니까 최소가 아마 50개였을 거예요. 상품을 우리가 기획전으로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할인 행사 같은 거를 이렇게 열어서 핫딜이라든지 이런 네이버 쇼핑홈을 활용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요. 기획전 내의 상품 등록은 최소 50개에서 500개 미만으로 상품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경우에 아마 신청해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하실 분들은 이렇게 가이드 있으니까 참고해서 신청해서 기획전을 올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사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셔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쇼핑몰의 상품이 상단에 노출된다라는 게 좋은 점인데, 약간 이런 거 있죠. 왜 의류를 파시는 쇼핑몰이라면은 왜 재고 상품들이나 얼리버드 상품들을 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50개 이상 올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전으로 올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럭키투데이는 요즘 없어졌습니다. 여기 안 보이죠? 자, 네이버 쇼핑 요거는 아마 연동 중으로 해두시고요. 원뿔딜 요거는 우리가 연동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업자 있으신 분들 나중에 이제 원뿔딜로 핫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핫딜 서비스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톡톡 사용해 두시는 거 추천합니다. 웹사이트 검색 등록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네이버에다가 한일 컴퓨터라고 제 몰을 적으면 제 몰이 나와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웹사이트 검색 등록. 근데 흔한 이름은 사실 잘 안 뜨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몰을 열심히 키워야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원래 이름이 L&B 리테일이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L&B 리테일이 쇼핑에서는 뜨는데 이건 지금 잘 안 뜨고 있네요. 그죠? 여기는 무난이란 데는 뜨죠? 이런 식으로 쇼핑에서 딱 눈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쳐보실 분들, 그러니까는 약간 이런 거죠. 우리 쇼핑몰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신 고객들이 쳤을 때 바로 이렇게 뜰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게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앞에 뜰 수도 있지만 이름 자체가 조금 뭐랄까 평이 안 좀 흔한 이름이다 라고 했을 때는 검색 로직에 따라 막 두세 번째, 서너 번째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떠 있죠. 이거 모두고 이 샵으로 만드신 거고, 어쨌든 검색 등록이라는 부분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그냥 해두세요. 그 다음에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는 애누리랑 다나와에도 가격 비교를 할 거냐라는 건데요. 사업자에게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파는 상품이 가전제품 쪽이다 라고 한다면 애누리나 다나와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용을 해두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SNS 설정에서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설정하게 되면 내 스토어의 하단에 이렇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의 로고가 들어가게 되고 눌렀을 때 이렇게 해당 몰로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연결할 필요는 없는데 연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결해서도 쓰실 수가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고객 혜택 관리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마케팅 메시지랑 커머스 솔루션 통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보고자 하는 건요. 판매자 정보를 좀 봐주실래요? 판매자 정보 부분에 판매자 정보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판매자 정보에 실시간 알림 설정이란 메뉴가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주실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상품을 뭔가를 팔았다라고 한다면 팔았다라는 알림이 와야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게 판매자 정보의 판매자 정보, 여기서 실시간 알림 설정이에요. 그래서 SNS 알림 수신을 설정을 해두시고 에티켓 모드는 설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인증 한번 해주시고 저장까지만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실시간 알림 수신 설정 시에 10분 간격으로 주문이나 취소, 교환, 반품에 대한 건을 취합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을 놓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하나 설정을 해두시고요. 어차피 스토어 어플을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도 뜨긴 하겠지만 미리 요거는 하나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설정해 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노출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혜택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 혜택에 대해서는 알림받게 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쿠폰을 준다든지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이런 혜택을 등록을 해둘 수가 있고, 이렇게 만약 등록을 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상품을 눌렀을 때 요런데 쿠폰이 생겨 있게 돼요. 지금 제가 쿠폰을 내려놔서 지금 보이진 않는데 실제 만약에 알림받기를 한 사람한테 쿠폰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쿠폰 등록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요것도 해볼 거예요, 저희. 혜택에 대해서 조회하거나 수정하는 메뉴도 있고 고객 등급도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를 지급했을 때 지급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보이죠. 특히나 알림을 주는 경우는요, 좋은 점이 뭐냐면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알림받기로 해서 예를 들어 알림받기 설정 시 100원을 할인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고객은 그 알림을 받기가 아니라 할인을 받기 위해서 알림받기 쿠폰을 발급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알림받기 고객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타겟팅을 해서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홍보를 하실 때 만약에 어떤 뭐랄까 뭐 미인고추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파는 쇼핑몰이라고 했을 때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이 마케팅 메시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머스 솔루션이나 통계 부분도 있고요. 원뿔딜이나 판매자 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해서 한번 쭉 살펴서 읽어드렸고요. 실제 우리가 현재는 검은콩 1개 올려봤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이제 쇼핑몰에서 소싱을 해서 상품을 올리는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 이따가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상품을 등록하실 때 키워드를 찾는 방법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